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도 베니잼 대표 모시고 총선 특집으로 여야의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벤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갈수록 점입 가경인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새누리당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제 블로그에 뭐 댓글을 달아가지고 새누리당이 뭐 종북 좌파를 꺾기 위해서 어쨌든 총선에 이겨야 되는데 자꾸 길을 꺾고 맥 빠지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보수가 제대로 개혁이 되도록 이 보수 정당이 노력을 해줘야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무조건 감싸서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려준다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국민이 그걸 또 무조건 택한다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새누리당의 살생부 때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2탄, 3탄이 터질 수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 오늘 이제 2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걸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지금 문제가 크게 터졌는데요.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은 그 2탄이 오늘 2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생부가 1탄, 그리고 여론조사 유출이 2탄인데, 사실 오늘 그 노컷 뉴스에서 친박 실세들이 강남에 모여서 유승민이 날린다라는 모임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까지. 그러니까 막 터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예측된 거 아닙니까? 예, 다 예측된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씨가 2년 동안 이미 당대표 선거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다 나와라, 절대 뭐 청와대 쪽에서 뭐 개입 못하게 막고 이렇게 지금 현역으로 기득권 있는 사람들 다 챙겨주겠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2년 동안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걸 날리겠다 그러니 김무성 씨가 그동안 떠들고 그들과 주고 받은 게 있을 텐데 뭐 꼭 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가만히 있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정치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뭐 여론조사 내용은 오늘 아침 신문부터 좀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벤 대표가 이야기한 친박 실세가 유승민, 이종훈 등, 또 유승민의 서울 측근 의원 등 3명을 반드시 날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자,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제 청와대를 또 엮으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의 지역구를 둔 범친박계 의원들이 1월 말에 회동했을 때 이야기다. 지금 그래 놓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진 거죠. 이걸 지금 이미 쥐고 있다가 이런 거 많이 쥐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저 당이 말입니다. 당 안에 비박과 친박이 뭐 특별하게 이념적으로 다를 것도 없고 무슨 색깔도 별 다를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 누구한테 줄을 섰는가를 가지고 한마디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나 공천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치 원수처럼 싸우는데, 전형적으로 보면 야쿠자나 이 마피아들이 두 개 계파가 나발이에 먹을 건덕지를 두고 업소를 두고 싸우듯이 싸우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가 이쪽인가 저쪽인가가 희미한 이 중간쯤 서 있거나 간첩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계속 터져 놓을 것이다. 결국은 이번에 그때 살생부를 터진 거는 뒤에 터져 놓을 거에 일종의 미끼 역할이다. 그걸 하나 물려놔야 뒤에 이런 것이 터지면 앞에 하고 일맥상통하게 국민들이나 언론을 보고 이해시키기가 좋은 거죠. 지금 그게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나리오를 다 짜놓지 않겠습니까? 시나리오대로 이제 하나하나씩 까 나가는데,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될 게, 이번에 여론조사 유출은 이한구 위원장 책임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어요. 이쪽이 터뜨렸다 혹은 뭐 실수로. 근데 지금 공관위원을 이미 임명을 할 때 김무성 쪽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 안에 뭐 지금 황진아 사무총장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사무부총장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관위에서 만약에 옛날 DJ나 와이스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밀실에서 탁탁 정리를 한다, 이른바 뭐 전략공천이든 뭐 우선천재든,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죠. 공관위원회 김무성 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냥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뭐 대충 이제 보도만 보더라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를 공관위에 넘겼겠죠. 넘기면 이걸 정리를 할 텐데, 그거 뭐
뭐 김무성 이건 뭐 아직까지 확증은 없습니다. 지금 뭐 선관이나 뭐 조사한다는데, 근데 김무성 쪽에서 그냥 딱 받아서 그냥 다 터트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 강남에서 1월달에 그 친박 실세들 모여서 유승문 날리겠다는 회동 같은 거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진짜 이 진박끼리만 모여서 은밀히 회동을 했었으면 이런 게 왜 새에 나오겠어요? 예. 거기서 또 첩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친박 세력이 깔끔하게 김무성 패드를 쳐서 당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친박의 현역도 있고 강남 모임에 친박의 원외도 있는데 거기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 원외에서 예비 후보로 나선 사람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술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김무성 대표의 공천권 문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 김무성이 뜻대로 안 될 거다. 이런 문제 등을 이제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방점은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가 있었다라는 게 방점일 것 같아요. 청와대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이한구 공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살생부 파문의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 지금 공천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연결하는 건데 그때 정돈이 발언 중에 보면 김무성 대표 발언이 아니고요. 이 어떤 여대 K 교수, 이대 교수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여기서 K 교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참 그런 것도 웃기는데요. 자, 이대의 김모 교수의 그 말을 소개하면서 친박 실세가 그 명부를 넘겼다다가 그 다음에는 청와대 핵심이 넘겼다고 말을 쓱 바꿨는데 거기에 청와대라는 말을 하나 얹어놨어요. 자, 이번에 터진 이 강남 모임에서 유승민이 날린다는 모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모임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한구를 컨트롤한다. 이럴 말이면 이한구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아마 되자마자 할 거예요. 네, 대면을 하는 그 시점이죠. 그때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 발언 2번하고 50명 놓아가지고 살아서 돌아오라 비박계 강서에서 했잖아요. 횟집에서. 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박도 친박대로 한번 모이는지 어쩌는지 좌우간 그때 이한구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제 하면서 이런 유승민 날린다. 거기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있었다. 뭐 고위관계자라 하면 최소한 비서관 아니면 수석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걸 엮으려고 이걸 지금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탄으로 엄청나게 준비돼 가지고 이번 이제 이 총선은 양쪽이 정치적으로 겨루는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어. 있는 걸 다 써야 될 겁니다. 이런 폭로와 공작을. 뭐 없는 거 지어낼 수도 있죠. 없는 거 뭐 어차피 뭐 다 설 가지고 떠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탄은 무한하다. 김무성 쪽 갖고 있는 실탄은 무한하죠. 있는 것도 많겠지만은 뭐 필요하면 없는 것도 지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제 완전히 진흙탕 개싸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현재까지를 보면 뭐 전략공천이나 우선 추천을 뭐 몇 프로 하느냐, 뭐 80명을 하느냐, 40명을 하느냐,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전략공천이나 우선 추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서 아무리 전략공천을 하고 아무리 상향식 경선을 하도록 결국은 지금은 여론조사가 그걸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쓰이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현역 날려야 되겠다. 너무 조사 결과가 낮게 나왔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또 유출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업무상으로 업무방해입니다. 공당의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고 한마디로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70곳이에요. 온 사방의 SNS에 다 돌아다니고 누가 몇 프로까지 다 공개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과연 여론조사 결과 니는 집에 가라. 여기는 우선 추천이다. 여기는 누가 이겼다. 국민경선을 해서. 그래도 그게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건 지금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진흙탕 끌려 나가는 거를 못 막고 있는 건데, 자,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천 개입 안 한 청와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모든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논리 자체를 당연히 공천을 여당이 총선에 승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 관여해왔고 대통령이 주도해왔죠. 그러니까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2년 전부터 권력으로부터 공천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개입이 완전 절대 악인 것처럼 이미지를 해왔고, 그걸 다시 끌려왔어요. 오고 나서
이제 좀 개입을 하려니까 그 논리에 막히다 보니까 청와대 실세하고 뭐 친박에 모였다만 말만 나와도 타격을 받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풀 방법이 없다.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행정 권력 갖고 있잖아요. 청와대는. 그럼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그 정책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자 그러면 그 정책에 필요한 인재를 청와대가 당에 추천을 하고 한 3, 40명 정도 청와대 정책을 맞출 사람들을 당에서 같이 공천하는 게 지금까지 다 그랬단 말이죠. 안 그런 적이 없죠.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안 한다? 그럼 도대체 여당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럼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개싸움이 되면요, 이제 이거는 솔직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뭐 제가 볼 때 뭐 이한구 위원장 정도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서서 솔직히 지금 의원 필요하다, 내 개혁 정책 뒷받침하는 의원들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에게 다시 이거를 인식해야지. 이렇게 가서 나 우린 개입 안 했어야 해서 막 몸살이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자, 처음부터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 공천에서 일정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 과정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제거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웬일인지 김무성 대표가 공천룰 특별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상향식 경선한다면서 안심번호 국민 경선을 한다 했을 때 그때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상향식 경선을 하는 부분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만으로 국회의원 공천 후보를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가 공평한 건지 조작되었는지라는 부분을 검증할 수도 없고,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자, 이번에 권력의 핵심에서 공천을 하는데 한국같이 하향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 즉 진성당원이나 책임당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가 뽑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투표하면 온통 동원해서 데려간 정치 브로커나 매수한 사람들이 투표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뭡니까? 이 권력자들이 일정하게 공천에서 3, 40% 물갈이하고 정 안 되는 데는 개꾼 데는 형식적으로 경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상향식 경선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상향식 경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고 있고, 현역들이나 당협위원장이 기득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상향식 경선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상향식 경선이 아니라고 그때 싸웠어야 되는 겁니다. 유령당원이 수두룩하다고. 근데 룰은 합의 다 해줬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권력자 발언을 2번 하고 좌파 의원들을 모아서 이제 살아서 돌아왔나,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뒤늦게서 이한구 위원장이 투입이 되어서 무슨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고 이쪽고 저쪽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막판에 이 개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아마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의 역할 자체가 청와대와 조율이에요. 그럼 야당 대표 하죠. 그거 안 할 바에야.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여당 대표인 김무성 씨와 청이 조정을 해서 뭐 충분히 필요한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았겠나. 근데 그렇지만 김무성 씨는 그 2년 동안 그 작업을 했는데 내가 다 이 청의 권력을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겠다, 이게 그 김무성 씨가 그냥 쉽게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저희 같은 이제 장애 농객들은 경고를 했는데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자, 청와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다음 후보로 밀고 있는 부분에서 친박 핵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는 이번 총선을 좌파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현역들이나 당협위원장이 그대로 많이 되면 그걸로서 자기가 대선을 가려거나 안 그러면 최소한 주도권을 가지고 친박하고 이 협상을 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양보될 수 없는 국가 최고 권력 선출에 관한 문제라면 양보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을 하고, 양보가 될 것 같으면 그걸 사전에 정리를 해가야 되고, 상향식 경선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양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제거를 하든지 뭐 눌러서 관철을 시키든지 시간이 많을 때 다 했어야지요. 이 문제를요, 안철수가 튀어나가니까 야당이 갈라져서 200석 180석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저는 그 속셈에서 친박 핵심들의 죄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